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휴일인데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있죠? 예. 안 쉬죠? 네, 오늘 오후 4시 합니다. 저희도. 예, 그러니까요. 5시. 예.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참 박절한 노동이에요. 예, 쉼이 없어요. 기자들이 진짜 너무 열일한다. 그 신문은 또 계속 만들어야 되고 또 방송은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쉼이 없는 노동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찰 인사 후폭풍이 네.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기자님 저기 법조 오래 출입했는데 이번 네. 인사 핵심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핵심을 제가 영화에 좀 빗대 설명을 드리면 아, 영화. 그 영화 제목은 패싱. 예. 패시. 네. 감독은 윤석열. 그리고 주연은 박성재, 김주연. 그리고 조연은 이원석쯤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조연이에요? 네, 조연입니다. 예. 왜냐면 결국은 이제 사법연수원 17기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예. 어쨌든 간 인사를 주도한 모양새고요. 예. 그보다 한 기수 아래인 김주현 민주정수석이 부임을 해가지고 그 인사를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27기 네. 9년 10년 후배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패싱을 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행 법률도 대통령이 작품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검찰청법 34조를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관한 사항을 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협의권의 문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생략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원리 원칙을 어긴 한편에 영화 네.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정말 그 잊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 네. 살아나는 상황이네요.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앞뒤가 같은 분이다. 예. 투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김주현 수석 임명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예. 사법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라고 아. 보입니다. 네.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는 그대로 감추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번 인사를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방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히 저희 같은 비판의 기조를 올리고 있는 언론만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느냐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지금 굉장히 입이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네.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찰총장의 7초 침묵 같은 것에 보도 가치를 주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퇴행적이라고 느낍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검찰 권력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하든지 어떤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빼야 된다. 네. 언론 보도량도 사실 줄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각 지역의 고검장 이름까지 외워야 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좀 퇴행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 네. 부장, 과장, 뭐 평검사까지 다 이름을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에 대한 특수한 대우 그다음에 특별한 대접 이런 게 우리 네. 사회에 있었던 거 아니냐. 검찰 물을 빼야 된다. 얼마 전에 저희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전직 검사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만간 기소청으로 출근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구 기자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네. 예, 그 박성재 장관을 13일 날 만났다는 거거든요. 네. 이원석 총장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 지금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의견은 묵살된 거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상을 뒤집어 봤겠죠. 네. 근데 이원석 총장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절차 의견 수집 후합하고 인사를 내는 절차에서 네. 그 하자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패싱의 정황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생각을 하고 그 아까 보도에 나온 대로 네. 이원석 검찰총장과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예. 인사 결행 의지를 밝혔을 것인데 네.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아마도 네. 시간을 좀 미뤄달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진정성이 전해졌다고 믿었을 텐데 그 다음 날 법무부는 어떻게 했냐? 네. 인사 당사자인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 인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자기의 의견 개진을 했고 네. 협의의 절차를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용 가능성을 믿고 다음 날 1박 2일 출장을 간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 법무부는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예. 정광석과 같이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검사장의 상당 부분 4분의 3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총장이 결국은 지위를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네.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순시를 하던 와중에 다시 대검으로 복귀를 했고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소극적인 침묵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네.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수사를 하는 위치에서나 네. 여러 가지 주요 보직에 있을 때 만나 보면 네. 기본적으로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된다는 신뢰 그 기본적인 명제를 강하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네. 있어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마 가타부타 검사인데 그걸 수사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네. 자기의 굉장히 곤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모든 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원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 결국은 인사를 이렇게 냈지만 예. 우리 수사를 지켜봐 달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수사마저 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고 국민적 여망과 다르게 꺾인다면 예. 이원석 총장도 결국은 예.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그 전에 그만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실제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디올백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장 김승호,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 2부장 최재훈. 뭐 다 이름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분들이 교체가 되면 사실상 이원석 너 나가 이런 네. 시그널이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해당 검사들이 수사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 정권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번 인사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사와 관련된 주요 수사를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사실 수사를 상당 부분 해놓고 사실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도 수사하겠어요. 아니 너무 명징하게 네. 다 있잖아요. 예, 가방 법령도 다 사건, 있고. 예,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절차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꽤 있고,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가 돼서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심에서 유죄가 나기도 예, 한 사람이 예,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뭐 제가 수사를 직접 해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렵다고 하시면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다. 그래서 부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원석 총장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버텨주는 바람막이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일선 기자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취재 기자가 열심히 이제 특종을 물어왔는데 네. 이제 중간에 이제 국장이 하지 말라라고 네. 하면서 부장을 바꿔버린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게 네. 영 쉽진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결국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상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건 취재하다가 또 이 경험담이 나오시군요. 인사 나가신 거 아니죠? 인사 나간 건 아닌데 제가 이겼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사장을 결국은 만났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과 의미는 네. 일선 기자, 일선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팩트 자체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그 어떤 사장이라고 하거나 권력자가 찍어 누를 수 있겠습니까? 예. 일순간은 네. 그래도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김은지 근데- 기자 이제 말을 예.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결국 뭐냐면 다음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앞에 검사장 인사는 소위 이제 서초동의 룰로 얘기하면 대검 검사급 인사가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각 검찰청의 사장 인사가 난 겁니다. 네. 사장 인사가 나면 그 이후에 후속 인사가 따르겠죠. 그 밑에 사장과 함께 호흡할 간부 임원 인사를 할 그렇죠. 겁니다. 예.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 서초동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검 검사급이라고 합니다. 고검 대검찰청 검사. 예. 고검 검사급 하는데 고검 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핵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예. 1차장 검사와 형사 1부장이 뭘 했냐? 예. 명분백 의혹 수사를 전담해 왔습니다. 1차장 검사는 지휘하는 사람이고 네.
분해를 부장 검사로서 예. 하나 일개 부서를 이끄는 사람도 부장 검사겠죠. 밑에 평검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형사 1부장 검사가 누가 오는지가 중요하다. 예. 일단 1차장 검사는 전보가 됐기 때문에 예. 새로 1차장 검사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5개월간 명품백 사건을 전담해왔던 예. 형사 1부 부장 검사를 바꾸느냐 안 바꾸냐가 또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럼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어떻게 돼 있냐? 아까 네. 최재훈 반부패 네, 일부 네. 얘기했지만 그 부장 검사가 있고 예. 상단에 4차장 고영곤 4차장 검사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번에 바꿔놨잖아요. 고검으로 나갔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자리에 또 누가 올 것이냐. 아하. 그리고 최재훈 부장 검사 예. 밖으로 알려지기로는 이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예. 그 부장 검사를 교체하냐 마느냐. 예. 결국은 고검 검사급 인사를 후속적으로 다음 주에 단행하게 될 텐데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정권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잣대가 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쫙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창수 지검장이 그 사실상 대면 조사 백지화 가능성을 이제 거론을 한 거예요. 아마도 지금 현재 검찰이라면 이달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하고 네. 그리고 다음 달에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겠다, 결론 내겠다 이제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지 마. 이창수 지검장이 뒤집어 버리면 네. 이원석 총장하고 맞짱 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누가 이길 거냐? 이창수 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모든 그 검찰청 내에서 일어나는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기소 불기소 여부 같은 경우에는 네. 소속 검찰청의 검사장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게 맞죠. 하지만 검찰총장은 그런 소속 검찰청의 사무를 모두 관장하기 때문에 네. 주례 보고라는 형태로 수사의 주요한 수사 내용은 보고를 받고 네.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3일에 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 보고 형태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고 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에 대한 신속한 전담수사팀 구성과 이달 내 종결을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말을 바꿔 타서 전주지검장 이창수 네. 검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고 굉장히 충실하게 친윤 검사로 한편으로 정치권의 표현을 따르면 찐윤 검사로 알려진 그렇죠. 사람을 지금 서울중앙에 올린 거기 때문에 네. 그 검찰총장의 지시가 전에 했던 기관장과의 협의가 무용해진 상황이 된 것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검사장이 어떤 태도와 조사에 대한 의견을 가지느냐가 네. 결국 수사팀의 향배를 가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불길한 상황이 하나 더 생겼는데 네. 이게 어제 SBS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전주지검에서 하던 이스타항공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사위 취업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을 관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 청와대와 네.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을 옮겨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데 네. 자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 예.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의 문제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그 여사의 문제도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새설이지만 아직은 네. 김정숙 여사. 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림 만들기가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불명확한 사실이지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약 겨냥했다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희석화되는 효과가 나올 수가 물타기. 있겠죠. 결국 큰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막는다는 간단한 명제에 충실한 네.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그러나 다만 네. 야권에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고 특히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주말에도 수사의 그런 위법성이라든가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관할 이전을 결행할 경우에는 예. 국회를 넘어서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김은지 기자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상 오히려 인사가 늦어진 거다. 정례 인사다. 이런 정례 얘기를 하고 인사다. 있죠. 네. 그리고 이원석 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되던 인사를 안 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태도예요.
물론 이제 청취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검찰 인사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다. 관계자 발로 또 나와요. 분명히 정진석 비서실장이 관계자 발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관계자 발 보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을 꼭 이제 2020년, 2019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말들인 거죠. 네.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했던 반박이 딱 그렇습니다. 그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박을 했었었고 네. 심지어 그때는 이프로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망에다가 글을 쓰면서 얼마나 아주 많이 이제 올렸습니까? 그 어떤 정의로운 검찰상에 예. 대해서 본인들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본인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기간에 내놓았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권수. 네. 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들은 고스란히 본인들이 좀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반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뿐만 아니라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이긴 하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런 검찰 간부들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과 혹은 뒷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이야기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합의가 아니라 협의죠. 네. 근데 그것조차 없이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적으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저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결국 검찰이 어떤 식으로 파워 게임을 하느냐가 지금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좀 사게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굉장히 검찰로서 당연히 하고 정의롭고 우리는 수사권을 지키고 있는 검사야라고 하는 지점이 검사님들한테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본인들의 수사가 좀 부족했던 지점에 대한 반성문도 함께 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특히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였냐라고 맞아요. 봤을 경우에는 이 시간까지 끌었던 건 그럼 뭐냐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네. 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지지율 빠지니까 내가 총선에서 지니까 이것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난 더욱더 꽉 쥐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검찰은 더 빨리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 이슈가 사실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니고 잘 안 됐던 이유가 도처에 검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이따가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완벽한 검찰주의자였는데 결국은 검찰을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이원석 총장 내몰고 검찰을 다시 핸들링해서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는 하지 않도록 하고 유리한 쪽만 계속 수사 지휘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정수석이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김주현 수석이 검찰 떠난 지가 7년인데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뭐 형식 논리상으로는 뭐 지금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민정수석 임명을 통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준 예고편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 말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인사는 먼저 부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게 맞습니다. 네.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미 검찰을 손바닥 놓고 하듯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협조만 있어도 분명히 민정수석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인 거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고 그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인사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둠으로써 더군다나 검찰 고위 간부이고 검찰국장이라든가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같은 주요 보직을 거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그 통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대통령실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 인사에 언제든지 유효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사실 이게 2020년, 2019년도 상황하고 계속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인사에도 보면 2020년 1월 당시에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끝까지 남겨둬라 했던 6명의 검사가 있다면서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유철. 이번에 수원지검장으로 가는 분인데 이분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 사건을 더 세게 수사해라 이런 메시지로 보이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김유철 이제 그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 이번 수원지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근무연이 꽤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전성기 때 함께 호흡을 맞춘 사이인데 네.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형사 7부장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준비를 할 때 청문 준비단에 소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에서 검찰총장의 그런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미들맨이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수원지검에 보낸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 사건이 재판에 네. 넘겨져 있지만 유일하게 지금 한 건 수사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인데 그렇죠. 이 사건의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아마도 가장 믿을 만한 김유철 그 검사장을 보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최종적인 운명 같은 경우에도 이 김유철 검사장의 손에 네. 쥐어진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양석조 대검 반부패 부장입니다. 네. 이분도 유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제 그 검찰 장인상 빈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있거든요. 네. 그 심재철 반부패 부장한테 조국 수사 관련해서 항의를 했던 분입니다. 네가 뭐 검사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네. 그 에피소드가 이후에 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해졌었는데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선 결기를 올리면서 네. 어떤 동료 검사에게 굉장히 큰 목소리 내고 싸우기도 했던 분인데 네. 이번에 또 공교롭게 유임이 됐고 네.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뭐 핏대 세우고 뭐 네가 검사냐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수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유지하면서 목소리를 내신다면 그분의 일관성을 또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누굽니까 네. 양분남 당선자. 양분남. 당선인 네. 나와서 그렇게 용기 있는 검사 본 적이 없다. 용감한 검사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원석 총장이 그래서 용산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항명하고 싸울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넘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합니까? 김은지 기자. 어떨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그렇죠. 받아왔고 예. 이제까지 우리가 검찰이 해왔던 모습들을 본다면 사실 이번 사건도 결국 대통령 총선에서 지고 나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윤한 갈등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 검찰 제일 잘한다 이런 평가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힘 빠지면 언제든 바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다 검찰이. 그룹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원석 총장에게 달려있기보다는 예.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힘 빠지고 지지율 더 빠지면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침묵했을까요? 지지율 빠지나 뭐 이거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누구보다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열심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뭐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일단은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이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내면에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마도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네. 나가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만나서 뭐 긴 침묵을 통해서 인사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것은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여하간 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수사팀의 수사를 지휘하고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보일 수 있고 네.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중간 네. 간부 인사라든가 예.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거취 같은 것도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명품백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휘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이창수 지검장이 어떤 수사 방향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더 큰 정치적 논란이나 파장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럴 거면 그냥 특검 가자. 예, 이 논의가 훨씬 더 거세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치권에서. 실제로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 네. 논의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든지 다 각종 그렇죠. 특검법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네. 야당에서는 그걸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것은 수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체제에서도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 해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안에서도 일정 부분 털어줄 수 있는 것인데 소환 조사 정도 하고 네. 그런데 결국은 바뀐 수사팀이 오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봐줬다라는 비판을 더 사게 만든다라는 식의 지금 뭐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던데요. 네. 어찌 됐건 특검은 갈 수밖에 없는 여론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벌써 며칠째인지 계산하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그 많은 오랫동안 잠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밤에만 나타난다라는 소문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비공개 일정은 계속 다 소화하고 있고 국민들 눈앞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몇 달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포토라인이다. 검찰청 앞에. 이거면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거는 피하고 싶은 거다. 제가 우스개 얘기를 들었는데 법조에 그런 농담이 있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출석 요구서, 소환 조사 통지가 용산에 도착을 할 텐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과연 누가 갖다 줄 거냐. 갖다 줄 사람이 없다.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그래서 이제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네. 제대로 안 될 거다. 뭐 이런 농담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첫 번째 장면이 과연 검찰 포토라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주요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네. 그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돼 있었죠.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에 공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네.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갔기 때문에 공여자뿐만 아니고 당연히 이를 수수한 수수자의 경우에도 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맞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뭐 네. 이렇게 그 검찰청사 지하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돌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기자들로부터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방식을 수용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피의자 포토라인 공개 소환 같은 건 좀 자제하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네. 그것이 일정 부분 저는 인권 발전에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다시 또 퇴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꼭 포토라인에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도 그러니까 다 똑같이 모든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조사받아라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여기까지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사건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1월에도 뭐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걸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알려진 바로는 네. 이 사건 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갈등이 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처럼 정말 성역 오브 성역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아니 평범한 시민들 같으면 불러가도 벌써 몇 번을 불러갔을 거고 만약에 김은지 기자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시사인 벌써 압수수색 수십 번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만 성역이다.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사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제 나왔던 보도 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김건희 여사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났는데 명품 쇼핑했다라는 네.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해당 시민들을 이제 수사한다라고 이게 수사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영등포 경찰서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차이를 본다면 예.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예. 아니,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주지검 사건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언급했는데 그 두 분이 혐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세설에 예. 그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인식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좀 예.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다시 한번 고쳐주셨고요. 그런데 구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추용 갈등이 막 이제 일파만파 커진 건데, 그러면 이원석 총장은 박성재 장관의 부하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정말 그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독립된 예. 임기를 보장받는 그러니까요. 기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엄격한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의 옛날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네. 그게 법원이고 금원입니다. 그대로 해야 맞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일방적으로 할 대상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개개의 단독 관청인 검사들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지휘하는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검찰청법이 정한 문법에 정확히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3차 강조드립니다. 네. 이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전반적인 로드맵이 나오겠지만 인사권을 대통령이 계속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결국에는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검찰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자기가 임명해놓고 버린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취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내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게 하는 게 옳으냐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고위직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장 직선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검사들이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몇십 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쟁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검찰이 엄청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지점을 계속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검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이 일선에 있겠죠.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뇌물죄 검토를 왜 안 하냐 이런 지적들도 꽤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잘 사용하는 법기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를 축소하고 혹은 불기소를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네.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자꾸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좁혀진 쟁점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전형적으로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분이 지금 사문서 미조 혐의로 이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10개월 가석방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기로 특히 법조인들이 그게 사기죄가 같이 적용돼야 되는 맞아요. 사건인데 네. 사기죄가 적용 안 됨으로써 가석방 요건도 빨리 그렇죠. 이르렀고 빨리 나올 수 있었다라는 예.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딱 검찰이 전형적으로 하는 예. 불기소를 통해서 혹은 사건 혐의를 줄여봄으로써 봐주는 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엄히 다스려야 될 범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 혹은 권력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거 대충 넘어가 해서 기소도 안 하고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예컨대 범칙금 정도. 네. 예, 뭐 그게 이런 검찰의 조항은 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검찰에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검찰의 눈치를 보고 뭐 캐비넷이 열릴까 걱정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짬짬이 혹은 봐주기 이런 게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승진해서 검사장급 이상 되면 나와서 전관에서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저는 부정부패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리들이 계속 사슬처럼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적이라고 판단하는 민주당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협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번에 갑자기 느닷없이 왜 검사 증언을 한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지 브레이크가 않았어요. 걸린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제 네. 오늘 아침 이따가 이제 오후에 박주민 전 원내수석 모셔서 말씀을 듣겠지만, 이러니까 이제 또 오해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혁을 해라라는 게 국민적인 그 목소리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계속 비판할 수밖에 네. 없고, 차제에 이번 22대 국회 초반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러려고 민정수석실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아까 누락됐던 얘기를 말씀 좀 드리면은 이번 인사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승진성 좌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까 해석 좀 해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승진과 좌초라는 거는 형용 모순이에요.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은 둥근 사각형 같은 겁니다. 그런 표현을 그렇죠. 지금 등장을 한 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 일선에 있던 그 차장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원래 중요한 수사에서 수사의 결정적인 국면을 앞두고 한가한 보직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떤 수사에 전력을 했습니까? 이재명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맞아요.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을 준 겁니다. 승진의 상을 주고 이번에 그걸 이제 마무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가족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벌을 주는 거죠. 이건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승진성 좌천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네. 회개환 상벌 개념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 네.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올드 패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막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개혁과 이게 다 맞닿아 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누굽니까 오늘 제가 뭐 신문 보다 보니까 유승민 유승민 의원이 의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던데 아무리 이런다 한들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 아, 그럼요. 예. 없어지지 않는다. 그 시간은 결국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인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걸 텐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위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네. 어떤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좀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시간 끄는 방식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검 수용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켜보고 하자 네. 이런 것인데요. 그 논리들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전주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올라가는 사건들과 네. 연장으로 본다면 정치권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특검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만 왜 하냐? 네.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김혜경 여사도 하자라는 네. 식으로 김민전 당선자가 네. 이야기한 바가 네.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물타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2013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수사외압 폭로하고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에 어떤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조직에만 충성하고 있고 그렇게 그 대검 이프로스에 자기 의견 올리고 마치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슨 정의로운 검사인 척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제가 어디 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주진우 당선자이시더라고요. 지금 해운대로 가셨습니다. 해운대로 가셨구나. 예, 그러니까요. 용화대로 갔다가 예. 이제 해운대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본인들처럼 정의롭고 공정과 상식 맨날 이런 걸 강조했지만 결국엔 다 본인들 살궁리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승진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권력편에 서서. 그러니까 이런 검찰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 이거 이번에 끝내야 된다. 근데 유승민 대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무슨 민심을 청취할지 국민 보고서 같은 걸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때 최근에 이제 접촉했던 대통령실 쪽 사람의 말에 의하면 네. 결국은 민정수석은 공직기강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지금 버티는 시기입니다. 네. 버티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공직기강을 좀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게 강한 것 같고요. 그 네. 공직기강이 단순히 검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들 기강을 잡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네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도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중요한 건 공직기강이었다.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예.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좀 그립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피곤합니다. 계속 이 정부 초반에는 감사원 감사받느라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공직기강이 뜹니다. 더 세요. 예, 대통령실 청와대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지. 근데 제가 이것 좀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냐. 자기 여자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상남자의 도리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부부동반. 알려지면서 예, 굉장히 예, 예. 이제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네. 저런 취지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홍 시장이 저런 취지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구애가 예. 금도를 넘은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다 못해 예. 여러 가지 비호를 하고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윤석열을 두둔하고 네. 뭐 총리 천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개입했다고 예. 여러 가지 뭐 확인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정말로 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네. 상남자의 도리를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조바심을 대권 조바심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임기 3년 앞둔 대통령을 그것도 잘못하고 있고 뭔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호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게 너무 공분을 자아내는 소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네. 모두를 버리고 대통령을 택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차기 대선에서 본인을 밀어달라는 신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네. 윤심을 얻는다 한들 민심이 다 나갈 텐데 대통령 되겠어요? 이런 사람 대통령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구시장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대구광역시에 몇 명이나 사나 230만 명이 살고 있다는데 230만 명 가운데 이 여성들이 얼마나 불쾌한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전근대 시대적인 발언이에요. 무슨 아니 자기 여자가 여기서 왜 여성이 무슨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관점 자체가 동의를 도대체가 할 수가 없고 아니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되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상남자다 말이 돼 아니면 목이 메이셨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가. 네, 굉장히 부적절한 말일 뿐만 아니라 사실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이 자기의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게 지키고 싶으시면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주변 네. 사람을 지키든지 이게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무슨 조언을 족보 깡패들이나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오늘 아침에 그 김종배 시선 집중의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아니 그러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찌질남이었냐? 찌질남이어서 다 저 구속시키고 형, 네. 예? 자식 이런 사람들 다 구속시킨 거냐?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주 명쾌하게 아니 정리를 더군다나 하던데. 본인 자체가 자기 규정 자체 모래시계 검사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라는 그러니까요. 점을 뭔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런 표상으로서 본인을 피하라면서 네. 이런 그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사안이겠죠. 예. 네.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데 예? 얼마나 지금 문화적으로 품격이 높고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어디서 이런 막말을 합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막 또 기자들이 기사를 써줘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절대 대통령 못 된다 이런 분. 네. 예, 이런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1세기 대통령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뭐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 자체를 지우셔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님. 네. 조언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불쾌하다.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선거법 수사가 본격화될 거다. 그리고 그 타겟은 야당이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네, 정치권 사정의 발견. 예. 근데 통상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 검경에서 선거법 수사를 하긴 합니다. 네. 이제 특히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법상에 좀 미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는 초선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실무에 능숙하지 못해서 네.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최재형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등록되지 않은 마이크 썼다라고 해가지고 기소돼서 벌금형을 100만 원 이하로 받은 바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건들의 이제 법적 미비 혹은 이제 법이 너무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통상 있는 수사이긴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어디로까지 펼쳐질지에 대해서 사실 좀 봐야 되는 지점들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 말이 돌았던 이야기는 이제 이번 선거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선거 끝나고 야당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여당에서도 수사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럼으로써 재보궐 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검찰과 관계가 가까운 대통령, 정부라고 하는 인식들이 크다 보니까 네. 여의도에서는 출판 기념회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라라고 하든지 혹은 하지 마라 이런 권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21일. 네. 네. D- 며칠이에요?
이마에서 6일입니다. 딱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예. 네. 그러면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도 이제 이미 거부권을 사실상 시사한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자회견에서. 그 최상병의 죽음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이 바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연히 이제 반려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 기정사실화돼 있고 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상황만 남은 건데 네. 지금 이미 지금 국민의힘 동태를 보면 네. 표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3일부터 28일까지 네.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실 같은 경우에 의견을 달라라는 얘기가 네. 당의 이런 국민의힘 권내 알림을 통해서 나간 상황이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낙천낙선한 의원이 55명에 달합니다. 그 무슨 숫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재적 의원 전체가 출석한다는 가정하에서 네. 3분의 2 이상 동인데 지금 야권이 부족한 표를 채우려면은 18명 이상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낙천낙선 쉽게 얘기해서 다음에 22대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 55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분의 18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30% 좀 넘는 수준만 만약에 확보가 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결국 남은 기간에 언론 보도가 지금도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표적 보도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여망과 결합을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른 표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세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낙천, 낙선, 불출마 여당원 58명. 58명. 네. 불출마까지 이제 합쳐서 불출마까지 합쳐서. 네. 그러니까 결국 모수가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출마가 아니라 불출석함으로써 사실상 네. 이게 넘어갈 수 있게 할 효과를 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단속에 들어갔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요. 사실 야당도 똑같습니다. 모수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생김으로써 이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도 굉장히 숙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최상병 특검법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네. 이게 야당 의원이지만 출석 안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낙선, 낙천, 불출마 등으로 예. 속이 상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그분들도 단속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열심히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예. 손아람 당선자가 저희 방송 나와서 본인도 전화를 심지어 22대 국회의원인데도 네.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얼마나 좀 효과를 발휘할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우선 출석 좀 해달라 예. 인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공기관장 빈자리가 90개다. 그래서 여기 시그널인가요? 낙천 낙선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리고 연봉을 쭉 뽑아봤더니 한국투자공사가 3억 8천. 국립암센터가 3억 6천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9천만 원 이런 정도까지 쫙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나갈 사람들 이름 써내라는 게 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요구였다고 하는 걸 보면 사실 표 단속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당근을 이렇게 선사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여기 갈 수 있어. 그리고 이미 이제 개각설이 나오면서 아무개는 어느 장관에 간다더라라는 소문이 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이익을 탐하느냐 아니면 정말 박정훈 대령이 그 최혜병 시신 앞에서 맹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의의를 따를 건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모르거든요. 네. 우선 출석하고 네.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 왜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건지 뭐 말로는 뭐 민심과 국민을 표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또 아니니까. 참. 그리고 야당 의원의 출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당 부분은 의원들. 조금 더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예, 예. 야당 의원들. 지난번에 보니까 조홍천 누구죠? 갑자기 이원욱 의원. 이원욱 네. 의원. 네. 그 양반 안 나왔던데 이번에 나온다고 하시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위원장 계속 나타나잖아요.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이상민 의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전대? 이렇게 하고 안 나오는 것도 참 재밌는 현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을 노출하고 있어서 네. 잊혀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잊혀지지 않는 것의 핵심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죄송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같이 꾸려지는 지도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50대 50이건 100대 0이건 70대 30이건 점점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사람들 공통된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룰 세팅이 아니라 시간이 하루 더 늦춰질수록 한동훈의 가능성은 더 올라간다. 당선 가능성은. 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식의 이야기를 네, 하던데요. 그뿐만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를 꾸릴 것이냐 네. 아니면 분리해서 최고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예.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본인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네.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다가 저 사진을 찍었어요. 출마 촉구 예, 선언이군요. 그 네. 당사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예, 뭐 당원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구경 기자님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예. 결국은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극윤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극윤? 네, 왜냐하면 아. 지금까지 예전에 그 우리가 선거 기간에 겪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갈등 양상을 보면 네. 결국 1차 갈등이 왜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문제로 그의 측근이 발언한 부분이 도화선이 돼서 네. 결국은 그 봉합이 되기 전에 결국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을 나가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형 인사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요. 봉합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총선 참패라는 끔찍한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비대위원장 때라는 완벽히 다른 한동훈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선거 캠페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가장 좋은 소재를 지금 만난 셈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검찰의 주권을 살려서 대통령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네. 레거시가 있는 것인데 네. 그 레거시라는 게 지금 무너지는 순간에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했던 고위 검사로서 네. 그 상황을 극윤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야만 네. 국민적 설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대통령과 당정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당원들 흐름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저런 여망들이 어떻게 보면 천막을 차리고 출마를 촉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극윤을 해야만 네.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기에는 삼자가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 사실상 3인의 공동운명체다라는 얘기도 정치권 안에는 있는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결국은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22대 국회 가장 첫 아젠다는 최상병 특검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요. 네. 22대 국회에서 그러면 한동훈 이제 당대표가 만약에 당선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당론 입장을 네.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당론을 정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것인데 사실 또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확실하게 보수가 윤 대통령과 결별할 선언을 한다면 네. 그러기가 쉬울 텐데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쉬웠지 않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려면 말씀처럼 극윤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임기 3년 남은 대통령 앞에서 지금 이 시기에 극윤한다고 하는 게 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보겠습니다. 나올지 말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의장 경선 내일 하네요. 네, 목요일에. 네, 내일 하면 목요일입니다. 누가 될까요? 네. 추미애 대 우원식.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예컨대 이 후보 경선에 당대표가 개입됐다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이것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반적인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판을 까보지 않아도 결과는 미리 예측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알아. 우리 뭐 초코파 옛날에 CM송 예.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인데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이라든가 국민적인 압도적인 지지가 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명심이라고 불렸던 경쟁력 있는 후보들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조정식 네. 의원이 사실상 추미애 의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 판이 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경선 원칙이라 이런 것들이 약간 부정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5선 6선이면 뭔가 선거판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생존해온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선거를 포기하는 양태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중진의 우상호 의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국회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굉장히 해괴하다. 네.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배경 자체가 깨림직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장대 원내대표, 박장대 원내대표 또 어떻습니까? 아마도 명심을 받아서 또 단일 후보로 사실상 추대된 후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서서 후보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과도하게 국회의장 선거까지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약간 민주주의의 숨통이라는 것이 네. 약간 질식될 우려도 있다라는 것을 우상호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전 그 국정원장 저희 방송 어제 출연해서 과도한 명심팔이 후보들이 그것도 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경쟁 관계를 통해 가지고는 그 민심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박지원 전 원장도 저희 거에 나오셔가지고는 이게 경쟁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 이야기를 누차하셨습니다. 예.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 상황상 출마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다. 우울하신 것도 표현을 하시긴 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 투표에 붙였어도 추미애 당선자의 당선이 유력했던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추 당선자에게도 좋은 것이냐라는 네. 지적으로서 이제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단일한 목소리가 너무나 노출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3년 동안에 이제 대권 가도를 띄는 민주당으로서 이것이 좀 부담되는 지점들에 대한 지적들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 선거는 축제고요. 경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저걸 내세우네,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네, 아 저 사람한테는 저런 저런 게 문제네. 이제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물밑에서 정리해서 아무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꼭 좋은 거냐?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후보들이 각자의 정견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한다면서요. 네, 5월 23일 이제 윤석열 죄송합니다. 이제 끝나갈 쯤 되니까 굉장히 많이 헛나오네요. 네.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의 이 언변이 대단하십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 이제 15주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귀국이 여러모로 좀 주목을 받는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여의도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또 그걸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맞아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본인은 그냥 이번에 잠깐 오는 것일 텐데 그걸 두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추도식을 계기로 들어온다는 건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당 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친문계의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의 일환으로서 김경수 전 지사의 뭔가 이제 한국 귀국을 굉장히 바라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국내에 귀국해서 여야의 어떤 정치인들을 만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근데 가장 포인트는 김경수 전 지사가 결국 정치인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만 온전한 생물로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복권이 안 된 상태여서 이대로라면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든 뭐 대선이든 간에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임 중인 대통령이 의탁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도라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복권 여부에 또 달려 있는 정치권의 향배를 또 바꿀 수 있는 대선 후보의 결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8.15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 사면 복권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분열용으로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킬 거다라는 이제 추측, 추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 떠돌아다니는데요. 윤 대통령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죠. 네, 애초에 모양새가 사면 복권은 한 세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가깝거나 혹은 본인이 과거에 수사했던 수많은 국정농단 사건의 사람들도 사면 복권을 한 세트로 해준 바가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면만 하고 복권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오는 예. 이상한 정치적 어떤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래서 그때 김경수 지사도 이럴 거면 자기 사면하지 말라고 그래요,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도 굳이 사면만 해준 상황이라고 네. 하는 게 참 어떻게 코멘트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정치적인 거죠. 예,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보여주는 단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보면 막 이제 지지자들끼리 갈등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전선은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도록 강제하는 게 좋은가, 국민적 힘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야권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게 좋은가, 저는 이런 관점과 원칙에서 현 정세를 좀 진단하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8분인데 오늘 누구 나옵니까? 네, 오늘 저희는 박지원 당선이 나와가지고 정치현안 전반을 논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고정으로 김종대 전 의원 나오시는데 네. 함께 김준영 당선자와 이제 라인 사태, 그렇군요. 네, 일본 이야기 좀 많이 하려고 심각합니다. 합니다. 네. 예, 라인 사태 심각하고요.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3시간 얘기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얘기, 정치권 얘기 네. 아주 꼼꼼하게 취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댓글에 보니까 두 분 취재 내용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